오랫동안 한국산 무기보다는 영국산 무기를 통해 군사력 발전을 주장해온 영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노선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영국 국방장관 벤 월러스는 영국을 향해 다가오는 불안전한 미래 속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현재의 국방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충격적인 건 영국 내부에서도 자국산 무기의 성능 경쟁력이 더 이상 없어진다면 과감하게 한국산 또는 미국산 무기까지 한꺼번에 도입을 진행해 영국군이 가진 무기 성능의 경쟁력을 강제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냉혹해지는 외교 정세 속에서 더욱더 많은 군사무기 도입과 무기 구매를 영국 정부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영국의 군사무기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마저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이 큰 열풍이고 영국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3시간에 걸쳐 한국의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해 특집 보도를 쏟아낼 만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실전 성능이 여러 차례 입증되면서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벤 월러스가 이끄는 영국 공군 역시 16조 원을 투자하고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모조리 대체하기 위해 KF-21 전투기와 F-35 전투기를 성능 비교 대상 후보로 지정하는 등 차세대 군용기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 역시 한국은 최근 무기 판매 실적에서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른바 세계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독자 무기 플랫폼 보유국에 등극했다고 할 만큼 계속된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또 한국의 군사장비는 독일과 프랑스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실전 성능이 매우 좋은 편이라 영국군에선 외국산 무기 중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2년도에는 영국의 대량 무기 계약이 이어지면서 전체 계약 금액이 최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도하고 있어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이 전 세계 사상 최초로 최대 방산 수출액을 뛰어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F-21이 20차 비행에 성공하면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1위인 미국과 견주어봐도 손색 없을 만큼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 14%를 기록한 것에 반해 한국은 무려 177%를 달성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유럽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산 무기를 통해 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질문은 잘못되었으며 오직 싸우느냐 항복하느냐가 있을 뿐이고 만약 우리가 계속 적의 요구를 수용해 물러서다 보면 결국엔 마지막 요구인 최후 통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닌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평화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싸늘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공군의 KF-21 5호기가 한반도 하늘에서 전격적으로 등장한 모습은 한반도를 향한 적국들을 긴장시키기 충분했는데요. 동북아 스텔스기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은 선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모두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국의 왕립 채텀 하우스 싱크탱크는 한국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2026년 양산에 바짝 다가섰다고 보도하며 한국 기술진들의 끈질기고 일관된 집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방위 산업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방산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F-35는 연이은 추락과 치명적인 항전 장비 오류로 인하여 KF-21에 대한 가치는 알아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는 록히드 마틴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FA-35 구매에 대한 갑질에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들이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승인이 없다면 판매조차 하지 않았고
사후 서비스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누렸던 이유는 대체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등장은 사실상 압도적인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가진 장점을 완전히 깨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F-35에 대한 갑질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결함 문제를 기반으로 영국이 KF-21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한국과 중국뿐인데요. 중국의 스텔스기 J-20은 미국 스텔스기의 설계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 만큼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개발 완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의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 각 과정의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복합재 자동 적층 장비 AFP를 개발해 복합재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레이업 작업을 자동화하여 공정 시간을 20분의 1로 단축하고 작업 효율도 10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AFP 기술은 KF-21의 개발에 협력한 록히드 마틴에서 이미 도입한 기술이었지만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며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공정 개발에 들어가 KF-21의 맞춤형으로 AFP 기술을 개발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생산 과정에서 높은 정확도로 빠르게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전체적인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카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KF-21의 AFP의 세계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AFP 장비가 자재를 접촉함과 동시에 표면을 스캔하고 AI가 스캔된 고해상도 설계도를 바탕으로 적진 결과에 대해 자체 결함 판정을 내리는 혁신 검사 시스템으로 유관 검사 대비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 피로도를 감소시켜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카이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인공지능 단독 판단 수준까지 정확도를 향상시켜 KF-21 양산 공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에 도입될 신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실전에서 KF-21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F-35를 대체할 전투기로 주변 국가들에서는 KF-21 전투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미국과 경쟁 후 중국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언론 역시 방송 중 한국의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이제는 정말 KF-21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전투기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통해 동북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자리를 선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 이상.